음악이 밥 먹여준다. 음밥입니다. 음밥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 그런데 가사는 중국어입니다. 멜로디도 살짝 다릅니다. 아이유, 브라운 아이즈, 윤하, 다비치, 이승철. 인기 가수들의 노래가 마구 도용되고 있었던 것. 유튜브에 올라온 노래를 들어보면 거의 똑같은데 화가 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중국 음반 회사들에 의해 도용되어 권리를 잃고 정당한 수익도 빼앗기고 있는 상황. 음밥이 최근 중국 저작권 이슈를 알아봅니다. 네, 최근에 유튜브에 보면은 이거 왠지 중국 노래 같은데? 그런데 클릭해보면 한국 노래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네. 바로 이런 이슈에 분노해서 녹음을 하고 있는 음밥이 되겠습니다. 중국이 한국 가수들의 저작권을 도용하고 있다,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들어봤어요. 어떠신가요? 유튜브에서 이제 한국 가수들 노래를 재생하면 원래 그 아래 이제 저작권자가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중국어로 뜬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그 영상을 보면은 저작자가 중국 사람으로 돼 있어요. 토이의 좋은 사랑, 이거를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제 빌리브 뮤직이라는 게 뜨는데 그 다음부터 계속 중국 가수 이름, 중국 노래 제목 이런 식으로 뜨는 거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이 이슈가 점화가 되는 느낌인데, 사실 피해를 입은 가수들이 워낙 많아서 맞아요. 앞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아이유, 브라운 아이즈, 윤하, 다비치, 이승철 등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가능성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이제 첫 번째는 원곡자가 유튜브의 저작권 정보를 제대로 입력을 안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저작권 알고리즘에 오류가 있다, 이런 경우인데요. 일단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유튜브는 이제 콘텐츠 아이디라는 자체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네, 이제 콘텐츠 아이디는 콘텐츠 하나하나에 부여된 일종의 디지털 지문입니다. IP 같은 거죠. 만약에 원작자가 콘텐츠 소유권을 주장하고 참조 파일을 등록하면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참조 파일과 콘텐츠 아이디가 일치하는 복사본들을 자동으로 이제 찾아줍니다. 네네. 이 때문에 원작자는 제3자가 올린 영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저작권 권리가 제대로 안 되는 노래들이죠. 네. 네, 그런데 이게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해서 조금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작권은 이제 쉽게 말하면은 작사가, 작곡가들이 갖는 권리입니다. 맞아요. 저작 인접권이라고 하면은 가수와 소속사의 권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실연자라고 해가지고 네네네. 실제로 연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속사는 제작사가 되겠죠. 이런 분들의 권리가 따로 있는데, 이 저작 인접권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회사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당연하죠. 왜냐면은 내가 A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B라는 회사로 옮기면 옮겨지는 거죠. 옮겨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 등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는 유튜브로 사람들이 음악을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올리든 말든 뭐 사실 상관없죠.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브로 음악을 듣는 게 중요해지면서 계약서에 이제야 이런 조항들이 생겨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잘 등록한 회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로운 거고, 그런데 중간에서 조금 트러블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뭐 무관심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이 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이런 점들을 중국 음반 회사들이 아주 특달같이 노려서 찾아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래를 마음대로 허가도 받지 않고 리메이크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저작 인접권이 지금 도용이 된 건데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문제가 된 노래들을 몇 개 살펴보면, 일단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이게 로엔 엔터테인먼트로 저작 인접권이 양도가 됐는데 그 전에는 다른 회사들한테 저작 인접권이 있었거든요. 다비치의 난 너에게, 이 노래도 저작 인접권이 아예 사라진 경우네요. 최근에는 지닌 뮤직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중간중간 과정에서 비어있는 틈을 타서 중국 가수들이 이 노래를 가져갔다고 할 수 있겠죠. 요 빈틈을 이용해서 일단 한국 가수가 부른 곡을 원작자 동의 없이 약간의 변형을 거쳐서 번안을 했대요. 네, 이제 중국에서는 유튜브 접속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에 본사가 있는 빌리브 뮤직 같은 또는 해외 유명 유통사에 번안곡의 저작권 관리를 의뢰했고, 네, 이제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곡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번안곡은 참조 파일로 등록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원곡의 콘텐츠 아이디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해외 유통사들과 유튜브는 해당 곡이 번안곡이란 사실을 알아채기가 어렵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한 거죠. 그렇죠. 사실 번안곡이라는 거는 완벽히 똑같은 노래는 아닙니다. 맞아요. 들어보시면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하게 다릅니다. 조금 달라요. 사실 중화권에서 이런 번안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앙아시아 쪽도 그렇고 웬만한 팝송들, 유명한 노래들 있죠. 그런 노래들은 다 번안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작권이 제대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차이인데, 그래서 들어보시면은 언뜻 들으면은 비슷하기도 한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유통사에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무슨 회사에서 어떤 중국 가수가 우리 노래를 만들었어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했는데 전주에 브라운 아이즈에 벌써 1년이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그렇죠. 브라운 아이즈에 벌써 1년을 알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거고, 그래서 뒤늦게 이걸 얘기를 해봐야 이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익은 이미 중국 회사들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수 윤하 씨도 인스타그램에 번안곡을 이제 발매를 하는 거는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음저협, 음악 저작권 협회죠. 여기서도 유튜브에 재발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어렵다. 그래서 유튜브도 이 해외 유통사들한테 소유권 주장을 철회하라고 권고를 하는 거지 삭제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아티스트가 내 노래가 도둑 맞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 음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등록을 할 생각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이게 꼼꼼하지 않은 이상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사와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가 아티스트들이 다시금 한번 살펴볼 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계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제 계약서를 다시 쓰든가, 아니면은 계약서에 조항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유통사에서 등록을 했다고 해도 해외에서 다른 사람이 음원 등록을 하면은 이게 증명 절차 없이 등록한 거라서 이게 사전 차단하기가 어렵다.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라이선스 제공자가 이제 노래 딱 클릭을 해보면은 엄청 많이 떠요. 막 가수 수십 명, 막 작곡가 수십 명, 막 이런 식으로 뜨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티스트 개인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쵸. 이런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뭐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협회가 해야 할 일은 뭐다? 이런 것들을 잘 사례를 종합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제 아티스트 그리고 회사들한테 이런 식으로 접근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사실 이런 걸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그쵸. 엄격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플레이리스트 유튜버나 아니면 뭐 커버 댄스 하시는 분들 뭐 진짜 1분 내외의 영상 올려도 다 아래 뜨잖아요. 저작권 그렇죠. 콘텐츠 아이디가. 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는 왜 이게 잘 되냐면 유통사들이 그만큼 잘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노래든 유명하지 않은 노래든 유통사에서 유튜브 관리를 해주고, 왜냐면 그렇게 해야 아티스트한테 돈이 들어가는 맞아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돈을 못 버니까. 그리고 회사가 돈을 벌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유튜브가 한국에서 엄청나게 붐을 일으킨 지도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죠. 사실 맞아요.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사실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에도 한국도 막 번안곡, 리메이크곡, 뭐 표절곡 이런 거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이 문제의 심각함을 정말 심각하게 느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당해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이거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중국 번안곡들이 이제 저작권을 도용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이 번안곡들을 들으면서 참 어떻게 이렇게 비슷하게 뺏기냐. 슉 뺏겼냐. 네, 아니 전주가 똑같아요. 후렴이 뭔가 이상합니다. 벌써 1년 번안곡을 제가 들어봤는데 보니까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 이렇게 가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니 번안을 하는 거 좋아요. 우리나라 그만큼 좋은 노래가 많으니까 리메이크 할 수 있죠. 그런데 돈을 내고
가져가란 맞아요. 말입니다. 정식으로 체결을 하고 가져가야죠. 그리고 뭐 최근에 또 중국 관련 이슈가 굉장히 많죠. 중국 맞아요. 예능도 그렇고 중국 PPL도 그렇고 뭐 PPL도 그렇고 자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한국 컨텐츠를 그냥 가져간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또 중국에서 공론화를 하면 네티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죠. 역시 소국이다. 네, 아니 세계적으로 유명한 걸 우리가 가져다 쓴 건데 왜 그게 막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굉장히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재발 방지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번안곡 뭐 안 듣는 게 일단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호기심으로라도 저희가 뭐 대충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듣지 마시고요. 이제 원곡을 많이 들어주시고 어디서 이런 번안곡들을 듣게 되신다거나 아니면은 저작권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신고. 아티스트 아니면은 회사 측에 신고를 하시고 네,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도 네티즌 분들께서 굉장히 공론화를 맞아요. 해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작권 협회나 아티스트들도 알게 된 사건이거든요. 아무튼 음밥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